안녕하세요. 자몽의 리치 모닝입니다. 새벽 4시의 기적 아침 시간을 열었고요.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이 책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 들고 스벅으로 갑니다. 어제 영상이고요. 저는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고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이죠.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이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은 해도 안 되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마저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지는데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도 역시 난 안 돼라고 지레 포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SNS 활용을 통한 7가지 혜택. 여러분 SNS 하고 계시나요? SNS를 하면 색다른 정보 흡입, 친구 소식 듣기, 스승의 발견, 공감에 대한 이해, 가성비 좋은 놀이터, 가벼운 글쓰기의 습관화, 마케팅의 장이라는 저자분의 여러 가지 이점을 이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회의 본질은 만남이다.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다면 소셜 해볼만 하다고 작가님께서 권유해 주시네요. 밥은 곧 기회다. 밥 먹다가 우연한 기회를 만든 사람들이 많은데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통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친구 관계, 크고 작은 배움이 종종 밥 먹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는 사실상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받는 강의실이나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공감 능력이 미래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인간관계의 출발은 공감입니다. 요즘 특히나 강조되고 있는 공감 능력을 말하고 있네요. 공감은 설득의 키워드이며 21세기 리더십의 요체이다. 성장 마인드 그리고 고착 마인드. 성장 마인드는 결과를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며 무언가를 배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 고착 마인드는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완벽을 중시하며 결과를 타인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고착 마인드라면 장기적으로 성장 마인드인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네요. 한 번의 솔직함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든지 무장해제가 되고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기, 비법을 물어보면 알려주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기.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대화 중에 모르는 사자성어가 나온다든지 모르는 말이 나오면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이 돌아와도 감수하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점점 당신의 솔직함에 반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바꿔서 조언해줘서 고마워 라고 이 한마디를 한다면 그는 당신의 영원한 후원자가 된다. 성장 마인드는 사실상 자존감과 동의어입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느낌인데 유능하다는 느낌과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과정을 더 가치 있게 느낀다는 점이고요. 과정의 연결이 바로 성장입니다. 이 마인드가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저명한 사회학자 벤저민 바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다. 학습하는 사람과 학습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 여러분은 학습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왜 메모를 할까? 여러분은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메모장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기억하고 싶은 말들을 메모를 하고 계시나요? 성공하신 분들은 메모하는 습관을 기른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메모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까먹기도 하고 두서가 없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작가님에게 사실 깜짝 놀란 부분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육아일기를 쓰고 계신데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줄씩 쓴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꾸준하게 육아일기를 써본 적이 없는데 가끔 생각이 나면 쓰긴 하거든요. 작가님께 육아일기는 소중한 보물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물은 하나둘 쌓이고 그만큼 보람도 커지니까요. 미국 건국의 기초를 닦은 벤저민 프랭클린.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업적을 남겼는데요.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독서광이었던 프랭클린에게는 책만큼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었는데 바로 메모를 위한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통해 하루 일과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은 물론 좋은 글귀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틈틈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위대한 리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록은 성공으로 가는 길의 방향키라고 말한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도 지독한 메모광이었습니다. 메모를 습관처럼 하라. 메모의 가장 큰 장점은 기억의 한계를 보완해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네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 가장 확실한 진로. 가족과 함께 고속도로를 따라 자동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만화에나 나옴직한 소떼 수백 마리가 풀을 뜯고 있다. 입이 벌어진다. 이런 장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20분 후 못 보던 소들이 나타났다. 조금 전에 본 것들이 이제는 평범해 보일 뿐이다. 바로 보랏빛 소다. 요즘 사람들이 욕구 결핍과 자아 증발 상태라는 건데요. 무언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데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지금 좋아하는 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한국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는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해 보세요. 계획보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의 행동에서 얻어진 우연한 발견이 성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몽의 리치모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